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 어찌 보면 그죠. 의미 있는 휴일이에요. 3,000포인트 돌파, 그죠? 어,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죠. 이 3,000포인트에 대한 체감은요, 다 틀려요. 한 10명 중에 1명, 그죠? 근래 들어 개인들은 이 하락 배팅에 엄청나게 많은 하락 배팅을 했어요. 코스피에 대해서. 한계다. 그죠? 무엇보다 특별히 나온 게 없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배팅을 많이 하고, 기관들이야, 그죠? 뭐 존재감도 없어요. 요즘은. 공모주 도박판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계속 말씀드리죠. 그리고 기간은 어때요? 어, 대표 주자 연기금. 연기금은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인다. 공포했죠. 그리고 실제 계속 줄이고 있어요. 오르면 줄이고 오르면 줄이고 과연 그죠? 과연 그게 바른 길인가? 뭐 그까지는 뭐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는 반대 입장이죠. 그죠?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좀 아직까지 거론하기가 좀 그렇고 어쨌거나 3,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그죠? 계속 말씀드리죠. 흥분하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지수가 3,000을 올랐다고 돌파했다고 그죠? 오늘도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하리하지만 코스피만 해도 떨어진 게 절반이에요. 그죠? 오른 거 떨어진 거 비슷해요. 지금 어때요? 가는 애만 가죠. 왜? 외인들이 주도하는 장이니까. 강하게 그죠? 지수 관련된만 끌어올려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매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장은 완전히 틀려진다고.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유리하다. 코스피 중에서도 대형주가 유리하다. 그죠? 그동안은 대형주 취급 안 했잖아요. 왜? 공매도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진다 그랬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그죠? 미국 주식을 갖고 있으면 손해다. 그 돈들이 빠져나가 갈 데가 없다. 우리나라는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다. 거기에 상법 개정이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를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있는 위치로 바뀌었어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코스피는 한 3,200, 그 정도면 PBR이 1 정도 되는 위치라 그랬죠. 그래 되면 그 3,200까지는 뭐 꾸역꾸역 어떻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이제는 고평가 구간. 그러면 기대감만으로는 돌파하기가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정부가 상법 개정이 말뿐이 아닌 실천을 해요. 보여줘야 돼요. 상법 개정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죠? 이 나라 재벌들은 다 싫어하겠죠. 한편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갖 로비를 다 했어. 또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앞전 정부도 그랬거든요. 앞전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때, 그죠? 타종식 할 때, 타종식이 아니고, 장이 열리는 연초에 당연히 상법 개정 한다 그랬어요. 그죠? 금감위원장도 상법 개정 반드시 필요하다 했어요. 결론은 뭐죠? 무산됐죠. 거부권 행사하고 안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될까? 뭐 일단은 된다고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죠? 대통령 의지도 있고 또 그 밑에서 서포트해주는 이소영 의원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뢰가 가요. 그런 부분을 신뢰를 하고 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죠? 종목을 선정하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어요. 그런 말씀을 질문을 하셨죠. 물론 저도요. 뭐 수많은 뭐 개인 투자가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뭐 단지 뭐 주식을 오래 했다. 경험은 많다. 그렇지만 그 경험치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더구나 이 주식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죠? 고수하수가 어디 있어요? 그죠? 돈 벌면 행님이고 최고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 주식판에는 온갖 기법부터 해가지고 뭐 별별 게 다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려요.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해요. 타협하지 마라. 주식으로 타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항상 내 돈 내가 내 생각대로 투자를 해서 이러면 덜 억울해요.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 손실을 하면 많이 억울해요. 분해요. 무엇보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못 기다려요. 왜? 쉽게 얻은 정보는요, 믿음이 안 가요. 본인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장세를 설명하고 지금 이렇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지주회사, 홀딩스도 다 같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죠? 잘 찍은 애들은 많이 올랐어요. 만족할 만큼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런데 잘못 찍은 지주회사 홀딩스는 얘도 지주회사인데 얘도 홀딩스인데 그죠? 아니라 그랬죠. 옥석 가리기 가려야 돼요. 지주회사 홀딩스라고 무조건 오르느냐? 아니죠. 왜? 탐이 나야죠. 탐.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지분 싸움이 일어날 만한 요소가 있는가? 그래서 SK가 많이 올라간 거죠. 만일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분쟁이 생기겠다. 그런 상상이 시세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택도 없는 회사가 어떻게 잔머리 굴려서 그냥 뭐 홀딩스 만드는 거예요. 편하게 갈치, 편치, 관리하기 위해서. 이익을 다 빼먹기 위해서. 그런 회사는 가치가 없어요. 경영권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소외, 열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옥석가리가 필요한 거죠. 지주회사라고 다 같은 지주회사가 아니다. 악덕도 많아요. 악덕. 진짜 지주회사 같지도 않은 지주회사. 전형적으로 악덕회사. 한 몇 종 저도 그런 이야기 하면 이를 가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누가 얘기나 보자 해가 10년을 들고 있었는데 10년 전보다 더 떨어진 회사도 있어요. 지주회사인데. 지분이 75%가 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유보율이 10,000%가 넘는데. 유보율 10,000%에서 지금 한 2만까지도 되겠네요. 온갖 회사가 다 있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다음 테마. 지금 여기서 한 바퀴가 돌았어요. 적당히 돌아오면 상법 개정 시행한다 하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하는데요. 그때는 잘하는 회사는 상을 주고 못하는 회사는 그죠? 주식시장에 있어야 될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나쁜 회사, 와 어떻게 이래 악랄하지? 이렇게 비열할 수가 있지? 이런 회사들, 회사 오너가 너희들은 열심히 뭐 해라. 나는 내 맘대로 할란다. 내 회사니까 내 맘대로 할란다. 배째라. 이런 회사들 있죠. 손댈 것 같아요. 상법 개정하는 목적이 그거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댄다는 게 그죠? 어떤 의미죠? 법을 바꾸는 거죠. 법을 어떻게 바꿔요? 지금은 내 회사고 지분이 제일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 너 이사해. 너 사회이사해.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전부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다 했다는 거죠. 아무도 뭐라 말을 못했어. 그런데 이제는 회사의 감사부터 사회이사 개인들이 그죠?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회장 입장에서 내 회사 내 마음대로 탕자하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내부 감사를 지정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너 지금 이익을 갖다가 일하고 편취하고 네 아들 조카 다 데리고 와가 부장시키고 이사시키고 시키고 다 빼먹네. 이거 불법이야. 그걸 보고 있겠어요? 그러면 어찌 하겠어요?
에라이 나는 이걸 못 봐. 자진상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쁜 회사들은 생각이 고리타분한 나쁜 회사들은 그런 지주회사들은 자진상폐할 것 같아요. 상법이 시행되면. 그러면 그죠?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진상폐 지금 현재 한 4개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더기로 나올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회사들이. 그러면 그것도 그죠? 옛날처럼 완전히 똥값에 자진상폐하는데 똥값에 그죠? 매수 가격 정하고 그렇게는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적당히 최소 30% 이상 얹어서 자진상폐를 추진해야 눈밖에 안 나겠죠. 그래서 자진상폐 테마.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배당도 많이 주고 좋은 회사를 지주회사를 샀다 하면 이제는 가진 게 엄청나게 많은데 배당도 안 하고 못된 악덕 회사를 찾아내서 갖고 있으면 어떨까? 어차피 뭐 안 돼도 본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지주회사인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무늬만 지주회사야. 정부에서 배당 많이 해라도 우리 적자인데요. 배당 지원 아무것도 없는데요. 뭘로 배당할까요? 그죠? 이래서 손을 못 대. 어떻게 해요? 가진 게 많은데 악랄하게 배당도 안 하고 돈 감추고 주가 누르고 이런 회사가 대상이죠. 그래서 선별이 필요하다. 그런 회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면 그죠? 주식은 뭘 했어요? 많이 오른 게 최고 악재라 했죠. 많이 오른 게 최고 악재다. 안 오른 게 최고 호재다. 물론 나쁜 회사가 안 오르는 거는 할 말 없어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데 안 오른 회사들을 찾아서 또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은 뻔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편해요. 가짜 재벌 행세하는 회사는 불안해요. 그죠? 가짜 재벌 행세하는 예를 들어서 가짜 재벌 남자랑 결혼을 한 여자는 마음이 편할까요? 이 여자한테 그죠? 소개해 줄 때. 지금은 가짜 재벌인데 언젠가는 돈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될 거야. 그럼 결혼해서 그냥 살아봐. 2차 전지가 지금 그렇다했죠. 돈 못 벌어요. 근데 언젠가는 많이 벌 거야. 그리고 고점이 이만큼인데 지금 하락률이 7, 80%야.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턴할 때 됐어. 사봐. 조금만 있으면 막 오르고 막 오르고 그러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데드캣 바운스. 그렇죠? 죽은 고양이도 떨어뜨리면 한 번은 튄다. 딱 그 정도 개념. 아직까지는 돈 못 벌어요. 2차 전기차가 팔리란 말이죠. 전기차 조사해보면요. 현대차부터 라인을 다 스톱시키고 득시하는 거는 중국 차종밖에 안 되고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뭐 비교 불가. 그래서 이거는 답 없다. 다음 세대 전고체 배터리나 기대해볼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지 마라. 오늘 같은 날 확 반등 나왔어. 그래서 또 욕 좀 먹었어요. 욕 좀. 왜? 질문을 했는데 바닥이라고 밖에 지인들 물어볼 사람이 있거든요. 쳐다도 보지 말했죠. 근데 오늘 막 10몇 프로 올라가고 어쩌고 뭐 궁장 뭐 어째요. 근데 제 생각은 돈 못 버는 거는 초급등을 하든지 말든지 그런 건 손 안 대야 돼요. 그게 주식을 해서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3,000포인트 넘고 지수가 이것저것 다 올라가면 오를 만큼 오르면 뭐 어중이 떠중이 더 키높이에 맞춘다 같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죠? 그거는 위험해요. 안 좋다 봐요. 바이오도 들썩들썩하죠. 자꾸 물어봐요. 바이오 좋아요. 인류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신약 개발하고 열심히 해야죠. 저도 한때는 표적 항암제 이런 거 했을 때 진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인류의 수명이 100세 인생이라는 게
실현 가능하겠다.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도해서 만든다는 게 좀 한편으로 자랑스러울 때도 있었어. 그런 회사 샀는데 결국 뭐 상폐되고 끝없이 유상증자하고 투자를 해서 제대로 성과 낸 거 없어요. 결국은요, 아무것도 없더라고. 오늘 그죠? 잠깐 설명드렸죠. 부강약품, 유상증자 받아라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평단이 코로나 시절에 샀으니까 그중 한 2만 7천인가? 그래. 근데 유상증자가 3천원, 3,070원인가? 그렇죠. 이걸 장투했는데, 물론 물려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겠죠. 장투의 결과가 마이너스 90%. 이런 것들 현실이죠, 현실. 우리나라가 K바이오가 플랫폼 기술이 뛰어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은 플랫폼 기술이라는 것 어떤 신약을 하는데 단일 후보 물질이 아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두루두루 같이 막 적용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 그래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을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도 없어요. 답변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회사가 기술 수출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하는 거죠.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 이런 부분은 못 한다. 모르겠다. 이게 정답. 어쨌거나 또 그죠. 우리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이 시점에서 분할 매도를 계속했으니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 3,000포인트가 일시적인지 3,200까지 갈지 또 어떤 종목이 갈지 고민을 해야 돼요. 또 갖고 있는 종목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팔아야 되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란 사태 이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이란이요.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이스라엘이 가서 제공권 장악하고 빠바바바 폭격하니까 이란은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있죠. 뭐야? 중동의 맹주라고 해서 어마무시할 줄 알았더만 일방적으로 얻어터지고 있어. 뭐 너무 황당하죠. 예전에는 그죠?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해요? 한 2,0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공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란이 우회적으로 키웠던 그죠? 반군 좀 표현이 그시기 하지만 일종의 테러 집단 그죠? 이런 쪽 하마스 후티 반군이라듯이. 그런데 그 세력들이 이미 다 괴멸됐죠. 완전히 존재 가치도 없이 이스라엘이 먼저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손발 다 잘라놨고 이후에 이란을 쳐들어가니까 제공권 장악해서 다 박살내버리니까 이란이 손도 못 써요. 문제는 그죠? 이란이 핵을 이미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니면 지금 얻어 터지면서도 그죠? 시간을 끌는 것은 한 2주면 핵을 하나 정도는 만들 자신이 있다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면서도 지금 시간을 벌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현실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란과 이스라엘 여기면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 미국이 개입을 한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첫째, 미국이 개입을 한다는 건요. 안 그래도 불안한 미국 재정에 추가로 돈이 또 전쟁을 한번 치르면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요. 그럼 또 돈이 들어가죠. 지금 재정도 빈약한데 거기다가 또 전쟁을 치러 엄청난 돈이 들어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미국에서 경제가 또 희청희청해요. 흔들려요. 그러면 미국 달러부터 채권까지 주식시장까지 모든 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대혼란으로 또 빠져들 수도 있어요. 그나마 관세다 뭐다 열심히 때리는데 그것을 묵인하고 붙잡아둔 것은
유가거든, 유가. 유가를 트럼프가 안정화시켜 주니까 그나마 관세의 협박에도 버텨냈던 건데, 이제는 유가까지 치솟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중동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름대로의 불문율이 있었어요. 앞전에도 예전에도 많이 공부했죠. 이란 딱 하면 바로 나오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러면 이론적으로 유조선 배가 못 지나가니까 물동량 끊겨버리고, 그러니까 기름값이 팍 치솟고, 항상 그 반복이었죠. 그런데요, 아이러니한 거는 이란이 한 번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적은 없다는 거죠. 맨날 엄포 봉쇄한다 봉쇄한다. 근데 그 넓은, 더 넓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조금 좀 황당하죠. 그런 부분이 또 어찌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주식시장에서는 먹힌다는 거죠. 그게 기름값이 확 실제 치솟고, 그게 이제 뭐래, 심리게임이죠. 심리게임.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하지만 실제 이란이 봉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뭐 반군 뭐 아니 하마스 어떤 분쟁이 생겨도 불문율이 있었죠. 석유 시설, 그죠? 석유 시설 관련 이 시설들은 손을 안 댔어요. 서로가 안 때렸다니, 공격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전쟁 복구고 분쟁이 끝나고 나면 서로가 묵고 살아야 될 미천이니까. 그거를 파괴해버리면 쪽박 깨는 거죠. 굶어 죽어요. 전쟁 피해 복구도 안 되고. 그래서 그것만큼은 하지 말자. 우리가, 그죠? 동량은 못 주면 이제 쪽방 깨지 말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완전히 틀리죠. 이스라엘이 완전 표적 정밀 타격을 해요. 석유시설, 기반시설 다 송두리째 정밀 타격을 다 박살내버려요. 그거는 이란이 회복 불가능하게 그 석유 팔아서 기름 팔아서 그 돈으로 핵을 개발하겠다는 그 의지 밑바탕마저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이란 정부가 다시 복구를 못하도록 완전히 쪽박을 다 두드려 깨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석유시설, 송유시설, 이란에 있는 것들은 100% 이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란은 오랫동안 미국의 제재를 받았거든요. 받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궁핍했어요. 궁핍하다 보니까 그 2021년인가 2020년 한 그쯤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란에다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한 500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이 이란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란에 있는 어떤 기반 시설, 그러니까 이 석유 관련 시추부터 뭐 어떤 모든 인프라를 그 돈으로 전부 공급을 했어요. 기반 조성을 한 거죠. 그 조건으로 중국은 이란한테 싸게 장기간 25년인가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거든요. 싸게 저렴하게 항상 원할 때 원하는 양만큼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란에 인프라를 깔아주고 500조 정도 되는 돈으로, 그리고 그 돈으로 이란한테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는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면 중국한테 미안해 못 팔아, 이게 가능했는데 이란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란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항상 비축이 가능했고, 그죠? 대만하고 전쟁을 하려도 석유가 제일 먼저 필요하죠. 그런데 미국이, 서방 국가가 그 석유를 중단시켜 버리면, 그죠?
수출을 중단시켜버리면 중국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란에 500조를 투자해서 모든 기반 시설을 만들고 거기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시나리오를 구상을 해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뭐 대만과 뭐 전쟁을 하든 대만을 포위를 하든 싸우든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이란 이 나라가 태평양 앞바다를, 그죠? 대만과 미국이 태평양 앞바다를 지켜버리고 봉쇄를 해버리면 중국이 옴짝달싹 못해요. 근데 그거를 타파하는 게 육지로 나가려면 결국 중동 지역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이란이라는 확실한 교두보가 있으며 이란을 통해서 인도양까지도 진출을 할 수가 있는 대륙의 실크로드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이 존재는 중국한테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카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든지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됐어요. 그 이란의 그 차바하르 항구, 그죠? 이쪽에도 중국이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으로 그 중국이 진짜 오랫동안 정성들여 갖고 오는 그 모든 게 초토화됐어.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에 다 박살내 버렸어. 그걸 바라보는 중국 입장에서 어떨까요? 가면 이스라엘이 미울까요? 과연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행동했을까요? 그러면 미국이 암묵적으로 묵인한, 아니면 미국이 조정한 이게 어찌 보면 프로젝트다.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중국은 계속 침묵 지키고 있을까요? 500조 들여서 만든, 그죠? 이 석유 기반 인프라가 다 박살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지금 중국은 어떤 제스처를, 어떤 행동을,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하면 중국이 지금이라도 이란을 도와서 전쟁에 개입해버리면, 또 미국이 이란한테 2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그때까지 결정해라. 그건 뭐죠? 핵 폐기하고 항복해라 소리거든요. 하면 만약 안 한다면, 그럼 그 2주 안에 중국이 만약 이란한테 도와줄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러시아는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래 되면 미국이 개입하면 중국이 개입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도 개입하겠다. 왜? 500조를 투자한 우리 기반 시설이 공격받았으니까 우리도 개입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언론에서는 3차 대전 징후 어쩌고 열심히 떠들겠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식이요, 바닥에 있을 때는 대형 악재가 터져도 더 이상 뭐 맞을 매도 없어. 어차피 바닥인데 버티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기대감으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했어요. 비쌌죠.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형 악재가 터지면 빠질 폭도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사지 마라. 갖고 있는 주식으로 3,000포인트를 즐기고 나머지 현금은 들고 가야 된다. 지금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는 거죠. 물론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중국은 그럴 이유도 여력도 마음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미국도 개입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결과는.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주식을 하면서 주식쟁이는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살아남는다. 아무 일도 없으면 폭락도 안 하지만 그렇다 급등도 안 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엄청난 폭락이 무조건 따라와요. 아무 일도 없으면, 그죠? 뭐 급등 무조건 나온다, 그건 아니죠. 뭔 일이 생기면 무조건 폭락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하는 거죠. 최소한 2주 동안은 지켜봐야 돼요.
몸을 사리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방법이에요. 3,0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무조건 간다. 와! 그죠? 그거는 아주 위험한 발상. 정권방송 이런 데는 원래 그래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해야 자기네들 성과금 받고 월급 받고 먹고 사는 데를 했죠. 그거는 정보도 뭐도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 거 무시해야 돼요. 지금은 항상 주식쟁이는 자기만의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 텔레비 딱 트니까 그 사람이 막 어쩌고 듣고 보니 솔깃하네. 월요일 매수해야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망하는 방법.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상 공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길을 왔으며 보세요. 그죠? 작년 연말부터 올 봄까지 몇 달 동안 주식을 안 샀죠. 사지 마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니까 망고 너 생각이지 하고 빠이빠이 하죠. 저는 어때요? 안 붙잡죠. 그래 생각이 틀리면 가야 돼. 잘 가, 잘 살아. 그게 맞아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한다. 그거는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행위. 안 좋다고요. 앞으로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란 사태나 중동 분쟁, 학전 이런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오히려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주식도 팔아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이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런데 생각이 틀리고 주식은 계속 더 오른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주식이에요. 항상 주식은 방어 우선이지 무조건 공격 아니라는 거죠. 돈을 안 읽고 지키다 보면 불어나는 거예요. 공격해가 불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000포인트 다음 주를 대비해서 종목은 열심히 찾아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겠죠. 또 트럼프가 두고 보자 2주 동안 2주 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기간 안에 타협을 하는지 상황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사고 싶은 주식을 준비는 해도 돼. 지금은 지켜보는 시기다. 주식 3,000포인트 우와 하는데 내 계좌에는 현금이 절반이 남아있다. 와 미쳐버리겠네. 돌아버리겠네. 그런 감정을 가지는 순간 스스로는 나는 주식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무조건 주식하면 돈을 잃는 사람이구나. 스스로 느끼면 돼요. 주식을 안 해야 돼요. 왜? 지금은 초보가 아니잖아요.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같이 몇 년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못 벗어난다 하면요. 그 사람은 주식하면 안 돼요. 왜? 무조건 꼬라요. 그 사람은. 돈을 무조건 잃어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3,000포인트 한올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 다 욕해요. 왜 욕을 할까요? 한 번도 대형주라는 걸 사본 적이 없더니 SK를 왜 사? LG를 왜 사? 지주회사를 왜 사? 롯데를 왜 사? 내가 알고 있는 대형주는 다 쓰레기야. 평생 가도 그걸 사본 적도 없어. 그걸 왜 사? 주식이란 것은 코스닥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종목이 대박 터지는 거야. 땅을 한 평 살려면 저 강원도 두메 산골 산 몇 번지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땅. 와 여기에 호텔 들어선다더라. 사라. 한 1,100 오를 거야. 막 사놓고.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되니까 사기당했다. 개인들은 땅을 살 때는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이상한데 땅을 잘 사요. 땅을 살 때 어떻게 내가 평생을 살았던 내 주변부터 살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모른다 하면 무조건 시내 한복판에 한 평이라도 사는 거예요. 두메 산골에 10만 평 사는 게 강남에 한 평 사는 게 훨씬 낫죠. 망할 위험이 없으니까. 주식도요. 내가 아는 거를 사야 돼요.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거를 사갖고 그죠. 거기서 세계 최초로 신약을 개발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주도해요? 우리나라 기관 주식 판다 했어요. 연기금이 주식 계속 줄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은
가면 갈수록 매물이 막 터져 나와. 절대 못 오르겠죠. 개인들 다 떠나고 없어요. 코인 하러 가고 서학개미 변신해서 가고 개인들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코스닥이 오르겠어요? 순환매 돈다고? 순환매라는 건 돈이 많고 개인도 바글바글하고 기관도 있고 외인도 있고 이럴 때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키높이도 나오는 거고. 지금 기관은 기회만 주면 계속 때리패. 연기금이 그렇게 하니까. 개인들 없어. 아직 안 돌아와요. 여전히 미국 주식이 최고다 하고 버티고 있어요. 여전히 코인이 한 방 있다 버티고 있어요. 물론요. 코인은 최근에 보니까 코인 거래량이 완전히 급감했어. 한 5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든 것 같아요. 그 말은 코인에 많은 돈들이 하여튼 이동해가 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가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장은 외인들이 주도해요. 앞으로도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도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으로 시선을 맞추고 거기에 비중을 많이 싣고 코스닥 개별주는 재미는 없지만 지겹지만 한 방이 있죠. 한번 줄 때는 막 상한가 가고 화끈하게 팍팍 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 편입을 해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익 나고 바닥에 있고 배당도 주고 좋은 종목을 사두고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본 잠시 당해가지고 뭐 전혀 배당도 안 주고 엉망이 이런 회사를 사놓고 올라라 기도하는 것은 끽해봐야 유상증자 폭탄만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좋은 회사를 사야 된다. 배당을 주는 회사를 사면 절대 안 망한다. 그죠? 지금은 비중을 외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계속 맞춰야 된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죠. 예, 어쨌든 이것이 제가 보는 시각이고 또 종목도 시간대로 쭉 찾아보고 그래서 몇 번 질문을 하셨는데 양해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제가 이제 새로운 종목을 찾고 3,000포인트 이상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찾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해야 되니까 공부 차원의 이런 질문 영상은 좀 한가할 때 여유 있을 때 답변 드리겠다 그랬고요. 또 한 번 그죠? 이 바이오 플랫폼 기술 이런 쪽은 제가 몰라요. 그래서 그 기술 수출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 이런 걸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어쨌든 분위기는 그죠? 지금 현재 그나마 선택을 잘했죠. 그럼 수익도 좋고 분위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평일날 편히 쉬세요. 중동 사태만 아니면 별일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시고 저는 또 3,000포인트 이후 장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